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13회 합시다. 지난 회차 단어 조금만 보고 13회 가시죠. compliance. 준수. 요거 동의어 오로 시작하는 거. observance.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be loath to 명사. 무엇을 싫어하다, 뭐 혐오하다. 요거 동사는 끝에 누구를 붙인다. 그렇죠. 이렇게 loath. 혐오하다. break in. 길들이다. break away. 달아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죠. reach a verdict. 평결을 내리다. bring forth. 제출하다. 그렇죠. play off. 결판을 내다. 그렇죠. 결판을 내다. raise the bar. 기대치를 높이다. 그렇죠. veer off. 벗어나다, 피하다. 벗어나다, 피하다. put my finger on. 무엇을 정확하게 지적하다. 그렇죠. down on 사람. 그렇죠. 깨닫게 하다. 그렇죠. resonate. 가득 차다. 울려 퍼지다. 공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외워주시고 miscellaneous. 다방면의, 잡다한. 그렇죠. careen 마지막. 그렇죠. 이건 위태롭게 추격하다, 위태롭게 운전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14분에 또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정답 맞춰볼까요? 자, 1번에 3번, 2번에 4, 3번에 2, 4번에 3, 5번에 4번, 6번 1. (7번에) 4번,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1번입니다. 자, 특이하게 생활 영어부터 튀어나왔죠? 보러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안녕하세요. 제가 시내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한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어딜 가시려고 하시나요? 했더니 제가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갈고자 한다. 그렇다면 65번 셔틀을 타세요. 친절하게 막 얘기해 주죠. 그랬더니 버스를 타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냐, 버스를 타고 몇 분 정도를 가야지 여기에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 자체를 얘기한 걸 찾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교통체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40분 걸립니다. 여기 이제 제일 적절하겠죠? 정답은 3번. 자, 2번 갑시다. 통문장 분석 옳은 거 고르시는 거고. 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실게요. 우리 deny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라는 인연이 없어요. 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breaking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deny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동사들 몇 개만 적어볼게요. 뭐 deny라든지 postpone이라든지 suggest라든지 혹은 recommend.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finish라든지 report, 그리고 뭐 involve. 이러한 동사들이 과거적인 의미를 가진 채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 단수 남기죠. 사실은 단수 남기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자주 봐주셔서 이제 익숙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조그만 남자애가 엄마의 꽃병을 깬 것을 부인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번 갑시다. 자, 의사 선생님이 did not have much information. information 불가산이니까 much가 수식했어요. 삼형식 동사 have 뒤에 목적어 잘 왔다. 무엇에 대해서 하고 이제 전치사가 왔으니까 뒤에는 명사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discovery라는 거는 발견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 연달아 쓰지 않죠. 그러니까 발견된 이라는 수동적 의미. 왜? 명사 앞에 들어가는 분사의 선택은 순전히 해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럼 발견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발견된 거니까 discovere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은 명사 구조여서 틀렸다.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본동사가 여기 있죠. are growing.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인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people까지 잡아먹은 전체 이 명사를 가지고 수식하는 건지는 순전히 해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수라는 건 아니죠. 애완동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people을 수식했다는 전제 하에 요 안에 복수 동사는 선행사 수랑 맞으니까 이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the number of 뒤에 복수 명사가 이렇게 와 있을 때 우리는 본동사 수를 맞추려면 the number가 주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the number에 맞춰서 are가 아니고 is 해주셔야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틀렸고 4번은 이제 맞죠? 우리 object 너무 유명한
무슨 동사? 그렇죠. 자동사. 오브젝트는 자동사기 때문에 명사, 동명사든 명사든 상관없는데 명사를 바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전치사 to를 가져와야 하죠. 그때 여러분이 오브젝트 to하고 같이 치환할 수 있는 타동사 어디에 반대하다? 그렇죠. oppose 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티즌들은 spending tax money on renovations to city hall 시청에다가 수리하는 비용으로 그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은 잘 썼다. 자, 3번 가시죠. 바르게 옮긴 거. 또 나머지는 다 틀렸나 봐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봅시다. 막혔다, block이란 동사가 보이는데 사실은 block이라는 거는 물론 주어가 길이 뭔가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막다라는 요 표현 자체가 무엇을 막았는지에 대한 대상을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타동사예요. 그 무엇을 막았다라는 타동사의 맥락에 맞게끔 주어가 사람 삼을 상관은 없지만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게끔 무슨 동사로 무슨 동사 형태를 바꾸면 그렇죠. 수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잠깐 묶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할 때 비동사 쓸 때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 부사 앞에다가 비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was 이렇게 넣어주실까요?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으로 가는 불완전절이죠. take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 구조고 road가 이제 주어고 동사를 BPP로 만들어서 be blocked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죠? 내가 항상 직장까지 이용하는 반복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 대절하는 현재 시를 썼고요. 막혔다라는 일반 사실은 지금 막힌다가 아니고 막혔다 과거로 해석되니까 was를 넣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혔다. 뭐 때문에? 공사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봅시다. 우리 2번에서 포인트를 뭐로 읽어냈어야 됐다. 2번에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찾아내줘 주셔야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는 걸 제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not until입니다. not until이라는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한테 이때 강조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이때 강조 사이에다가 not until을 넣어줘요. 이때 강조 사이에다가 not until이라는 요 부사절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지금 조금 크게 보면은 큰 구조로 보면은 얘는 이때 강조 사이에 부사절이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데디아는 바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요거부터 해석하셔도 상관없고요. 법정의 문이 열리다. 자, 우리가 여기서 open이라는 거는 문이 무엇을 열다라는 맥락은 어울리지 않죠. 문이 무엇을 열다라는 맥락은 아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는 open이란 동사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동사 기능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open이라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자동사로 문이 열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대이야하다. 많은 사진, 이제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start는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 다 괜찮아요. 그래서 to take pictures 혹은 taking pictures 괜찮아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잘 썼죠. 그래서 2번은 아주 잘 쓴 문장. 복습하실 때 not until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래. 3번 봅시다. One of the benches outside the station broke.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아마 지금 이제 뭐 문제풀이 출제 예상 같은 거라든지 오늘 혹은 뭐 실전 동영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반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식의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open이라든지 break라는 동사들은 자타 동사가 다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break라는 거 자체가 선생님 이거 부서진 거니까
사람에 의해서 부서져진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BPP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break라는 단어 자체가 부서지다라고 해석이 돼요. 부서지다. 이거 자체가 자동사로 부서지다. break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주어가 목적어를 부수다가 되는 거고 부서지다라고 해석 자체가 될 수 있는 자동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잘 썼어요. 그래서 바깥 부분에 있는 outside는 여기서 전치사 기능합니다. 그 역 바깥 부분에 위치한 벤치들 중에 하나가 주어는 원이었겠지만 어차피 동사가 과거기 때문에 수가 드러나진 않네요. 부서졌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제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지금. 앞문장, 뒷문장 너무 잘 썼는데 그 절을 이어줄 접속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 것을 위한 주문이 제출됐다. 원인 결과 이 해석이니까 쏘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주문이 were put in 되었다 for a new one 새 것을 위해서. 얘는 접속사 때문에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잘 썼는데. 4번 틀린 부분 두 가지 잡아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하우스가 주어, 본동사 여기 있다. 그럼 주어 동사 수는 잘 썼는데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갖고 붙일 수가 있는데 다만 앞에 누가 찍혀서 컴마가 찍혔을 때 우리는 이 컴마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적인 용법은 별게 아니고 절을 계속 붙여서 수식할 수 있다는 표시예요. 대절 얘기하고 컴마 찍고 또 계속 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우리가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최대한 피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가 house라는 사물이니까 사물에 맞게 우린 누구로 바꿔서 위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게 정말 중요한 어순 부분이죠. 우리 enough라는 요 단어는 형용사나 부사, 동사 수식할 땐 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pacious enough 하셔야 돼요. 충분히 공간이 넓은 spacious enough 하셔야 돼요. 누가 살기에 for 사람 의미상 주어고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죠. 살기에 to 부정사는 여기서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상관없이 모든 to 부정사 앞에는 for 사람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 식구 6명이 살기에 완전히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히 공간이 넓다 라고 가야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which하고 enough. 우리 enough 하나만 살짝 정리할까요, 여러분? 위에 오른쪽에다가 조그맣게 하나만 써주세요. 자, enough. enough라는 단어는 형용사라든지 혹은 부사를 수식할 때 뒤로 가요. 그리고 명사 수식할 때는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enough 설명할 때 맨날 뭐에 비유하죠? 그렇지. 멜 귀찮아도 빨리 똑같이 써요. 온 이렇게. 카멜레온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인어프가 쓱 보고 나서 우리 카멜레온 눈 막 360도 돌아가는 거 알죠? 막 살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돼버렸네? 그럼 얘가 순식간에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부사가 돼요. 반드시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꾸며야 해요. 앞에선 절대로 못 꾸며요. 여기처럼 spacious enough 하셔야 돼요. 그때 enough는 부사로 품사가 딱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사로서 해석은 뭐 충분히 이러면 되겠죠. 충분하게도 괜찮고요. 근데 이놈이 갑자기 눈을 또 막 돌려서 보니까 명사가 있는 거야. 그럼 나 그럼 명사 꾸밀래. enough가 명사를 이렇게 꾸민대요. 그럼 명사 수식하는 품사는 얘는 누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겠죠. 니은 받침 붙이면 되겠다. 충분히
한 요렇게. 지금 보시는 4번처럼 투부정사랑 같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 그때도 제가 한번 여기다 투부정사 붙여볼게요. 투부정사.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는 enough랑 같이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enough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투부정사도 똑같이 따라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enough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수식하는 부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투부정사도 역시 부사적 용법이 돼 있어요. 왜? 목적이 같아요. enough가 부사가 돼서 형용사, 부사 꾸미듯이 투부정사도 뒤에서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를 꾸미거든요. 그럼 둘이 목적이 같으니까 품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충분히 공간이 넓다. 그때 공간이 넓은 이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spacious라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품사가 같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또 enough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돼 있다. 그때도 투부정사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enoug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앞에서 꾸미면 투부정사를 가지고 표현할 때도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죠. 왜냐면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뒤에서밖에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형용사, 품사가 같아요. 목적이 같으니까. 명사 꾸미고자 하는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로 접근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투부정사 자체가 여기서는 enough의 품사를 항상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 다 해보셨고 정답은 2번. 자, 어휘 갑시다. run out of.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무엇을 다 써버리다 하시면 되겠죠. 우리 많이 봤던 거다. run out of. talk down to. 누구한테 말을 낮춰서 막 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며 깔보며 얘기하다. play along with. 어디에 협조하다. stock up on. 무엇을 비축하다. 세라는 아주 표본이 될 수 있는, 이거는 말 그대로 범생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범생이. 그죠? 안경 딱 이렇게 올리면서 할 것 같은 범생이래 사라는. 그래서 그녀는 요러지 않을 거래요. 그녀의 친구들을. When they tried to pull a trick on the teacher. pull a trick on 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를 놀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 애들이 짓궂어서 선생님을 막 놀리려고 할 때 그녀의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다. 협조 안 할 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을 3번 하시면 돼요. 협조하다. 자, 뒤로 가보시죠. 5번. 어휘. 우리 formidable. 우리 요거 봤었다. formidable. 요 놈은 엄청난, 만만치 않은, 힘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formidable.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우리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simple equation, 방정식을 혹은 어떤 등식이라는 걸 성립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천재 수학자가 360페이지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지고 논거를 거쳤대요. 뭐 그런가 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formidable. 이 단어는 이제 힘든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arduous. 힘든. arduous. 자, indefinable. 죄송해요. indefinable. 이건 정의 내릴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하시면 돼요. hectic은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principal, 중요한.
주요한. 명사로 쓰면 principal 무슨 뜻? 명사로 쓰면 이제 수장이 돼요. 장. 뭐 교장이라든지 수장, 주요 직책 이란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알고 계시는 principal 있잖아요. principal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principal, principal. 강세가 거의 좀 뒤에 있는데 얘는 이제 원리 원칙이란 뜻의 명사밖에 안 되고요. 얘는 명사밖에 안 돼요. 원리 원칙, 이론이란 뜻까지 갖고 있죠. 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막 단어를 외우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넣었어요. 제가 교장실에 좀 많이 불려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자꾸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읽진 않을게요. 이러니까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읽진 않을게요. 그렇게 외우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갑시다. 자, 6번 가실게요. 리딩. 자, 일치하지 않는 거 가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답의 단서가 더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또 이 초록색 글씨로 답의 단서도 들어가 있어요. 조금 지문이 길었죠? 한 번씩 쭉 가볼게요. 단어가 좀 약간 복잡했었고 해석하는 데는 그냥 쭉 읽히셨을 거예요. 해석상 어려웠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갑시다. 자, 2014년 이제 정상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20개국에 해당하는 정상회의에 이어 International Organization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행사의 규모가 이러한 조직이 be-to 부정사 우리가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붙게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뭐뭐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붙었을 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뭐 문법 책을 보시면 얘네들이 뭐 비투용법이다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때는 이 to 부정사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은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자,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동을 시작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답의 단서는 여기였죠. 요거 한번 해석 좀 해봅시다. The G20's 19 country and the EU pledged to. pledge to라는 표현은 맹세하다, 선언하다 뜻이니까 boost their economies up to 2% by 2018. 2018년까지 2%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으로 선언을 했대요. 우리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서 2% 정도 신장시킵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이면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전체 우리 지구촌에 있는 경제로 기여될 것이다. 더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답의 단서인 1번을 잠깐 보시면 G20 멤버들이 이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해 왔고 이거 절대 아니죠. 연도도 틀렸죠.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2018년까지의 계획. 그래서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한 on the agenda, agenda라는 건 안건이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정해진 어떤 계획 플랜, 안건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2번 단서죠. This has become an ever more pressing concern. 왜냐하면 여기서 이 as를 이유로 해석해 줍시다. 근데 우리가 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굉장히 많은 목표를 가지고 다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까지보다 더 큰 압박적인 걱정과 염려가 되었대요.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여기 이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드러나죠. 프로덕션이라는 건 생산이죠. 그래도 생산은 경기 불황에서부터 상당히 반등했대요. 그러니까 좋아진 거예요. 생산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많이. 그런데 동시에 반면이라고 해석합시다. The rate of employment. 이거는 고용률이죠. 고용률은 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 2번 단서 찾으러 가볼까요? 2번. 이게 이제 실업률인 거죠. 고용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실업률이 높다라는 걸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것이 has changed very little 이라는 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죠?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크게 반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난 economic recession이라는 건 이제 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변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으실 수 있고, 그래서 생산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고용률은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 찾아내실 수 있고, 3번 가실까요? Leaders are looking specifically at, 그리고 특히나 정상의 이제 말 그대로 여러 20개국에 해당하는 19개국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 무엇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냐면 encouraging more women back into workplace.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는 걸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3번 보시죠. 자, 지도자들이 decide to focus on 무엇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냐면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돌아오도록. 이것도 우리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래요. 자, 이제 밑에 가봅시다. 4번 단어 중요한 거 있죠. pull off. pull off. 무엇을 성공적으로 해내다 이러시면 돼요. 해내다. In spite of these and other lofty, 높은, 고귀한, lofty. set forth라는 건 뒤에서 앞에는 ambitions 수식해요. 이거는 제시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서 pp가 돼서 제시된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어떤 환경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제시된 이렇게 많은 어떠한 계획들이라든지 혹은 높고 고귀한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야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ow to pull everything off.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성공시켜낼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할까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번 잠깐 갔다 올까요? Whether the objectives aligned by the G20's nation will be achieved on time.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 2018년까지 여러 가지 목표하는 바에 이어서 정말 성취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찾으실 수가 있었다. 자, 뒤로 조금 더 가보실게요. Set aspirations. 요게 이제 여러분 계획된 열망인 거니까 계획, 세부적 계획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계획. 셋이 pp로서 앞에서 명사 꾸민 거고 계획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계획이 그쵸? 당연히 우리가 칭찬받을 만해요. be worthy.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칭찬받을 만하긴 한데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logistics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세부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세부 계획이 정말 이루어질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하시면 돼요. 제목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시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는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맨 첫 줄을 또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neurology라는 단어는 신경학, neurology, 신경학, 동사는 여기 있다. 해석합시다. 신경학을 다룬 저널에서 발행된 연구가 또 다른 이유를 노출했다. 즉 또 다른 이유를 발표했대요. 그 이유라는 걸 설명하는 관계 부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붙었죠. depression이라는 게 이제 우울증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울증이 왜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1,500명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했고 그리고 8년 동안의 어떤 실험을 겪은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찾게 됐어요. 어떤 단서를 찾아냈죠. Those succumb to. 우리 succumb to라는 거 뒤에는 항상 질병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질병이 나와서 그 질병에 굴복하다. 질병에 걸리다. 혹은 좀 더 나아가서 그 질병으로 죽다는 뜻까지 돼요. 더 나아가서 물론 문맥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그 질병으로 죽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죠. 자, 이렇게 묶어줍시다. 여기까지 동사 여기 있죠. As they aged라는 표현이 이제 살짝 삽입절이 된 거죠. 부사절로서. 뭐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연구들이 뭘 알아냈냐면은 우울증에 걸려버린 환자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뭐 할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쵸?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가 더 심해진 게 치매로 디멘샤라고 해요. 디멘샤. 그게 치매예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how the two conditions are related. 근데 어떻게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이 두 질병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냐는 여전히 확실하진 않대요. 근데 이제 symptom, 징후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경우의 증상이, 초기 증상이 약간 우울증 초기 증상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dose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symptoms를 받은 거겠죠. 그죠? 초기 증상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depression could alter, 그리고 이 우울증이 딱 걸리면 우리 뇌의 방식이 좀 바뀌죠. 뇌를 바꿔버려요. 어떤 방식으로? That makes it more susceptible to, be susceptible to. 이것도 기억해 줍시다. to는 전치사 to예요. 어디에 더 민감한, 영향받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더 디지즈라는 건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에 더 영향받기 쉬운 상태의 뇌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방식으로 봐도 많은 연구원들은 대이하라고 말하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막 널뛰듯이 해요. 막 기분 좋았다가 막 우울하다 막 그러시거든요. 이런 mood shift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dismissed, 무시되거나 일축되면 안 된다 이거죠. 가족들에 의해서 반드시 보살펴줘야 해요.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을 내시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채 줘야 돼요. So who should seek help if they detect early symptoms of despondency? 이게 의기소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삐지거나 여러분의 엄마랑 아버지가 자꾸 약간 의기소침해 계시거나 좀 민감하고 막 짜증을 막 내시면 여러분이 우쭈쭈를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걸 느끼죠. 그러면 요런 증상일 수도 있구나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잘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제목에 적절한 거. 결국 정답을 4번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알츠하이머 사이에서의 가능할 수 있는 링크. 근데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정답 4번 하시면 돼요. 자, 8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거. 유네스코. 첫 줄 보니까 이제 유네스코라는 말은 우리한테 좀 친숙하니까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별로 거부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유네스코가 dedicated to 명사, 또 이런 수거들 깨알같이 나오는 애들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고, 유네스코가요 지난 1945년 이래로 많은 문화적, 역사적 유적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헌신해 왔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적지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너터블이라는 건 눈에 띄는 저명한이란 뜻이죠.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호수들, 암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산맥에 걸친 경이로운 자연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화유산으로 딱 지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2008년 이래로 The group has further extended their, 이 유네스코라는 단체가 더 그들의 유산의 리스트를, 유산에 넣을 수 있는 리스트를
확장시켜 왔대요. 뭐까지 포함하여? 요런 것까지 포함하여. 그 밑에 이제 예시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건물이라든지 주로 문화적, 역사적 유적지를 보통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춘 유형의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뒤를 보니까 멕시코에서의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의식들, 혹은 다이닝 컬처, 프랑스에서의 코스 요리, 다이닝 이 순서들이 있죠. 그런 거를 다 이제 이 문화유산으로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가능성 혹은 가치가 있다. Rather than 여기서부터 얘기하죠. Concrete monuments of history. 역사에서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형태를 갖춘 기념비라기보다는 incorporeal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빈칸에 넣어 주셔야 되는 요 단어 intangible 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형의. incorporeal, intangible. 무형의. 무형의 부분까지도 이제 문화유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영집반 친구들하고 같이 칼구조 분석 지문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줄타기 아시죠? 줄타기 공연하는 것도 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의 무형의 것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as living traditions that ar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유산처럼 이것도 역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되고 그리고 축하되어져야 되는 요소로서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무형의 것이 줘야 되는 거니까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9번 보시죠. 자, 우리 9번에 기응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문 보기 전에 예를 먼저 봤을 텐데 이 문제는 이제 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최대한 외워봅시다. overestimate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죠. under, over가 아니고 under를 붙여버리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equivocal, 그렇죠. 애매한,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다. multiply, 그렇죠. 증가시키다. 보통 우리가 양보다는 수적인 부분을 막 증식시키고 번식시키고 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multiply고, heedless, 부주의한, depreciate,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가치 절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appreciate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진가를 인정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진가를 알다. 근데 그걸 D를 붙여버리면 가치를 절하하다,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obstinate, 고집센. 그렇죠. scrutinize 이거 많이 봤죠. 면밀히 조사하다. 그렇죠. transparent, 그렇죠. 투명한, 잘하셨어요. 그래서 왼쪽은 다 동사, 오른쪽은 형용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지문 갑시다. 빈칸 채우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빈칸 주변에서 답의 단서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illusory superiority, 여러분 이거 뭐냐면 기만적 우월감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월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기만적 우월감은 어떤 경향을 얘기하니 to 부정사의 형태로 앞에 있는 경향, 텐덴스를 수식해요. 누군가의 능력과 혹은 특성이요.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It has been observed in quantifiable areas. 굉장히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까지 이런 것이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person thinking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시를 들어주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IQ가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절대적인 값어치랑 상관없이 그냥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죠.
또한 그럼 우리가 요 초록색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니까 과대평가단 단어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일이 또한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없는 뭔가 정량화시킬 수 없는 영역에까지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Someone believing that they're more popular than they really are. 그들이 실제로, 이거는 수치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IQ는 수치화시킬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수치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인기도를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믿는 거 역시도 우리가 이런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인기가 많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연구가 되어져 왔고요.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요런 상태다. 그럼 뒤에 내용이 이제 결정되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constructive란 단어는 건설적인,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helpful이 되겠죠. 우리 인간에게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요런 상태다. 뒤를 조금만 더 볼게요. Illusory superiority gives us positive image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 is good for building self-esteem, 자기 자존감을 이제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얘기를 여기서 뒤집죠. 과학자들이 또 무엇에 주목을 하냐면 inclination이라는 건 성향이란 뜻이죠. endorse는 지지하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만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성향은 잘못된 이미지를 자꾸 지지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자기에 대한 환상을 자꾸 갖는 거죠. 그래서 development, 어떤 발달이나 혹은 증진을 저해할 수도 있대요. 나는 이미 이런 사람이니까 발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건설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결국 니은에 들어가는 정답이 equivocal, 애매하다, 정해진 건 없다, 확실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정답 1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10번 마지막 풀어봅시다. 요거도 이제 여러분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랬죠. 여러분이 풀고 있는 하프 문제나 기출 문제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평소에 자꾸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도 막 허둥지둥 하는 거 없이 답을 냉철하게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무엇이 권태냐? boredom, 무엇이 지루함이냐? 많은 이런 학자들이, 닐 버튼이란 이런 사람들이 이 권태라는 걸 뭐로써 설명해 주냐면 충족되지 않은 자극이다. arousal, 명사죠. 자극.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너의 몸과 마음이 provoked by something,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자극을 받고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근데 there's nothing that meets the level of anticipated excitement. 근데 우리가 예상 기대하는 만큼의 흥분감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외부적인 자극을 자꾸 찾아요. 외부적인 자극. 그것에 대한 외부적인 자극의 예시로 뭐가 바로 나왔어요? 영화, TV, 인터넷 사용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피상적인, 외부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superficial.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루함을 느끼는 상태로서 벗어나게끔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을 ward off라는 건 피하다는 뜻이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버튼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근데 우리가 it은 여기서 당연히 boredom이에요. boredom, monotony, 권태, 지루함. 이거를 우리가 전혀 피하면 안 된대요. 지루함이 딱 느껴지면 그거를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요. He believes.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뒷받침하니까 이 he는 바로 버튼이 되겠죠. 그가 뭐라고 믿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반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권태가 느껴지면 권태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태에 맞서야 한다.
그래서 또 여기서 얘기해. face tedium. tedium이 이제 말 그대로 권태로움. head on. 정면으로 라는 뜻의 부사예요. 정면으로 권태로움을 맞닥뜨려야 한대요. 이 권태로움이라는 게 그가 주장하기로 우리한테 이로울 수도 있대요. 우리가 이거를 너의 삶을 보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 권태를 이용하면 되게 좋게, beneficial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우리의 삶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C에 연결돼요. 네가 만약에 자꾸 모든 것에 권태로워요. 자꾸 권태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may-well 동사 원형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may-well 동사 원형. 여러분 이거 제가 이론 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may-well 동사 원형, may as well 동사 원형, may as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had better 동사 원형, would rather 동사 원형하고 같아. 똑같은 말이에요. may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may well 동사 원형하고 may as well 동사 원형 중에 누가 더 당연히 짧아요? 얘가 더 당연히 짧죠? 그렇게 외우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that 이하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Your life is not very fulfilling. 결국에 네가 너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요거 설명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요 의미가 아니었다. 요건 여러분 그냥 well이 부사로서 well 동사 원형을 수식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필기 한 김에 그냥 두시고요. 요 may well은 요게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요거를 잘못 봤어요. indicate란 단어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태로움이 우리가 만약에 느껴졌을 때 야 이것은 대절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잘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네요. 제가 순간 또 뭔가 개그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었나 봐요. 죄송해요. 자, take stock이란 표현은 take stock 이거는 잘 살펴보다. 잘 살펴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권태로워하지? 라는 걸 자꾸 나를 들여다보는 잘 살펴보는 것은 결국 네가 여기서 spur가 자극하다는 뜻이고 오형식 동사예요. 네가 좀 더 너한테 meaningful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게 자극해 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순서를 B, A, C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단어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가시죠. 자, talk down to. 누구를 되게 깔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play along with. 그렇죠. 누구에 협조하다. stuck upon. 비축해 놓다. 그렇죠. formidable. 만만치 않은 엄청난 힘든 동의어 A로 시작하는 거. arduous. 그렇죠. arduous. indefinable.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그렇죠. principal. 중요한 명사 뜻은 지나갈게요. rebound 반등하다 그렇죠. lofty 고귀한 높은 이란 뜻입니다. set forth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set something forth, set forth something 상관없어요. pull off 성공해내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해내다. logistics 세부 계획 그렇죠. despondency 의기소침, 낙담, incorporeal, 그쵸, 무형의, 잘하셨죠. intangible, equivocal, 애매한, 그렇죠. heedless, 부주의한, 그렇죠. obstinate, 고집센 거예요. 고집센, take stock, 한번 잘 살펴보다.
잘 들여다보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